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속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강조했다가 이번엔 또 미국을 향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본 뒤에 북한이 밝힌 내용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북한이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죠. 그러니까 한반도 일대에서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이 문제로 대화가 필요하다면 미국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북한이 아마 새해 들어와서 뭔가 대남 정책, 대미 정책에 큰 전환을 가져오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 강경 정책이 커브점을 찍을 때가 충분히 됐고 계속 강경으로 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쿠바와 미국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쿠바는 핵이 없이도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즉 북한에게 있어 핵은 군사용이면서 동시에 또 외교용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마주 앉을 수도 있다, 임시 중단하면, 이것은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체제를 보장받겠다, 이런 뜻을 이번에 내비쳤는데, 임시라는 걸 양쪽에 다 달았지만은 예. 결국 핵을 통해서 다시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런 뜻을 제시한 것으로서 남북 관계가 지금 정상회담이라는 어젠다까지 등장해서 상당히 진전을 보이니까 그 상위 개념으로서 북미 관계 전환을 의도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예, 이 의원님, 그런데 말이죠. 임시라는 이 단어를 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중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군사 연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사실상 그 북한의 핵실험은 그 조건부로 상호 연계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거죠.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든 자국의 안보와 방어를 위해서는 훈련이, 군사 훈련은 매우 필요한 조치고요. 당연한 조치인 거고, 우리가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바로 그 북한이 6.25를 통해서 남침을 한 이후로 한미동맹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협을 제기한 자가 또 북한이 또 핵을 만들면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나온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중단할까라는 그러한 신뢰성의 문제를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훨씬 더 큰 방점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례는 우리가 2000년대 북한이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지만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었죠. 이번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하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본인들이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아니면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위한다라면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걸 협상의 조건으로 건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졸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미국 측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는 연계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이 미국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라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미국은 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 이런 지하로 거절했습니다. 즉 암묵적 위협이다, 또 다른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그 의도를 미국은 벌써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적들 하신 대로 그러면 과연 북한이 정말 이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4차 핵실험을 올해 안에 하겠느냐 말겠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아마 적어도 상반년도에는 모스크바 초청장도 있고 또 우리 고위급 최고위급 회담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핵실험 카드를 빼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김정은이 국제사회로 나가는 문제, 또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연말쯤에 가서는 4차 핵실험도 하겠다,
그래서 그 핵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전 말하자면 프로파간다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4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북한의 핵 능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근 발표된 국방부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이고 특히 핵은 소형화, 경량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실질적으로 큰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벌써 이제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예. 또 이번에 2014년 그 국방백서는 저희가 이제 국방백서가 2년 주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2012년에 나온 직후 이제 2012년 12월에 장거리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는 또 2013년 2월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북한의 변화된 미사일 능력이라든지 핵 능력이 이번 2014년 국방백서에 담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핵과 관련된 그런 능력을 굉장히 고도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소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탄두의 무기도 이제 500kg 이하로 이제 줄이는 그러한 노력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도 대포동 2호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이전에 그 국방백서에 보면 한 6,700km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10,000km 사정거리가 보다 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라든지 핵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분명히 알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북한의 속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은 새해 들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은 유지하지만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포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 말하자면 그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공은 남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것을 제시해달라. 이런 이제 무언의 압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이사 조치 해제,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즉 북한이 지금 말하자면 캐시가 부족하고 재정적 고갈, 경제적 고갈이 심각한 상태에서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대남 의존도다. 이런 판단을 세우고 접근해 오고 있는데 이런 그 시점 8호 목전에서 미국의 이와 같은 어젠다를 제안한 것은 결국 우리 대통령의 이런 그 연설에서 좀 대북 정책의 유화적인 것을 제시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 북한은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여러 가지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처럼 남북 간에 뭔가 이런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번에 좀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원칙과 관련된 사안으로 봤을 때 한미연합 훈련은 그 원칙과 연계시켜 본다면 이거는 협상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항상 그 남북 관계에서 발목을 잡아왔던 주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을 많이 내걸어 왔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북한의 그 1차 핵 위기인 90년대에도 보면은 이 그 한미 연합 훈련을 발목을 잡고 그 합의로 나가는 그러한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솔직히 이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이 어떠한 그 남북 대화의 그 장막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는 그 주요 발목을 잡는 그런 하나의 그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것이 북한이 반복해서 주장해오는 어떻게 보면 그 핵전쟁 연습이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신뢰 구축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그러한 문제 역시 또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보다 좀 유화적인 자세라든지 유화적인 조치라든지 그러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 잡기식으로 계속 조건만 내거는 그런 대화 제한에
대화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보인다라는 것은 아직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뭐 한미 연합 훈련이 있을 때마다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당장 다음 달입니다.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올해 연합훈련이 당장 다음 달에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에 있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남북 관계는 미북 관계의 그 어떤 하위 개념으로 북한은 이해하고 있고 결국 이 대통령의 어떤 북한에 대한 답변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서 이게 좀 톤 높은 어떻게 보면 핵군축을 시사하는 것 같은 지금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좀 독단적인 대북 정책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뭐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미국과 북한이 어떤 딜을 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리 자주권과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을 틀어주고 북한을 관리하면서 변화를 이끄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한미 합동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4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해온 정례화된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인터뷰 쓰나미를 일단 피한 상태에서 한미 합동 훈련과 삐라라는 아마 두 개의 이런 것을 이제 물고 늘어지겠지만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돼가고 있고 북한도 사실 내면적으로는 지금 한미 합동 훈련을 걸고 늘어지지만 이것이 연례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 정상회담 때는 미군 주둔까지도 북한이 인정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대통령의 그 연두 기자회견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쥔다는 의미에서 북한에게 과감한 제안을 하는 것은 뭐 이런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대북전단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대북전단을 갖고 사실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입장을 밝혔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민간단체의 일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네네.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뭔가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그렇죠.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최우선적인 예. 조치는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간섭은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자유의 그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 과하게 그 포장돼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그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면 정부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것이 같이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그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소장님은 생각이 좀 같으십니까? 어떻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는 뭐 이제 이 박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사실 이게 주민의 무슨 안전에 상당히 위협하다. 이런데 무슨 안전이 사실 크게 보면 그렇게 직접적인 위험이 없습니다. 지난번 이제 10월 10일 날 한번 우리 전단에 올라갈 때 14.5mm 고사기관총을 쐈지만 그것은 북한 군부의 과잉 충성에 의한 발사지 실제로 우리가 공개하지 않고 뿌리는데 북한이 일일이 총을 쏴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전단 문제를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양보하지 말고 70년대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을 때는 마음껏 뿌리다가 이제 와서 우리가 우위에 있고 저들이 하위 개념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것을 대화의 전제적으로 걸고 나오는 것은 북한의 하나의 술책이지 기본적인 장애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 우리 해군이 잠수함 부대를 좀 더 확대해서 잠수함 사령부로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잠수함 전력을 좀 더 강화하는 이유가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잠수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밀성, 그다음에 또 기동성, 그다음에 상대방이 잘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그 전략 무기로서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잠수함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북한이 지금 작년 여름인가요? 그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그 수직 발사대를
가 예. 관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역시 잠수함 전력을 고도화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그러한 위협에 있어서 우리 군의 어떤 군사 능력 측면에서도 잠수함이 어떻게 보면 전략 전술 능력 측면에서 그 군사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러한 그 무기 체계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뭐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생일이었는데 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중 관계 뭐 좋지 않다고 말이 많았는데 중국이 축전도 보내고 뭔가 좀 개선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마 중국이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너무 다가가는 것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미국과 뭐 중국도 아직은 뭐 친선 관계지만 대결 구도가 있으니까 북한을 완충지대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예. 아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차원이지 북중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여러 현안들 알아봤는데요.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